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들을 수 있어요. 고생하셨어요. 일이 끝났을 때도 말하고, 수업이 끝났을 때도 말하고, 누군가 힘든 일을 하고 난 뒤에도 말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You worked hard 정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어의 고생하셨어요는 단순히 일을 열심히 했네요 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이 말 안에는 힘들었죠? 정말 애쓰셨어요. 제가 그 노력을 알아요.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왜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지, 그리고 이 표현이 한국 문화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상황을 볼게요. 여기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마 일이 많고 조금 힘들었겠죠?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 말은 그냥 일을 했네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 있어요. 힘들었죠? 애쓰셨어요. 그 노력을 알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힘든 일을 끝냈을 때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표현이 왜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대화에서 고생하였어요를 어떻게 말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상황이에요. 가가 말해요. 오늘 발표 준비하느라 밤새웠어요. 발표를 준비하려고 밤새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정말 힘들었겠죠? 그럴 때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 말은 정말 힘들었겠어요. 열심히 준비했군요. 그 노력을 알아요. 라는 따뜻한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상황을 볼게요. 가가 말해요. 이사 다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사는 몸도 힘들고 정리할 것도 많지요. 그래서 나가 이렇게 말해요. 와, 고생 많으셨겠어요. 여기서 고생 많으셨겠어요는 상대방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공감하는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 상황을 볼까요? 가가 물어봐요. 수업 끝났어요? 나가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수업을 들은 학생이 선생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수업을 준비하고 가르치느라 애쓰셨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모두 상대방의 노력과 힘듦을 알아주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표현을 비교해 볼게요. 고생하셨어요와 수고하셨어요입니다. 이 두 표현은 모두 상대방이 한 일을 인정하고 노력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고생하셨어요는 상대방이 힘들었을 과정에 공감하는 느낌이 강해요. 예를 들어
야근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이 말은 늦게까지 일해서 힘드셨죠? 정말 애쓰셨어요. 라는 따뜻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고하셨어요는 상대방이 맡은 일이나 역할을 잘 해낸 것을 예의 있게 인정하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발표 수고하셨어요. 이 말은 발표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잘 마치셨네요. 라는 조금 더 단정하고 공손한 느낌입니다. 정리하면 고생하셨어요는 조금 더 따뜻하고 공감적인 느낌, 수고하셨어요는 조금 더 예의 있고 공식적인 느낌이에요. 둘 다 많이 쓰지만 상대방이 힘듦에 더 공감하고 싶을 때는 고생하셨어요가 더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들립니다. 고생하셨어요가 어떤 뜻인지 한번 자세히 볼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고생하다는 괴롭거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생하셨어요를 직역하면 힘드셨겠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 이 말은 단순히 힘들었어요 라고 묻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할 때는 보통 이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힘드셨죠? 정말 애쓰셨어요. 그 노력을 알아요. 감사합니다. 즉, 이 표현은 상대방이 힘든 과정과 노력을 따뜻하게 알아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하셨어요는 직역보다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감, 인정, 따뜻함, 이 세 가지가 함께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어에서는 때때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했을 때 그 결과만 보고 잘했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지나온 과정과 노력을 알아주는 거예요. 또 이 표현에는 직접적인 칭찬보다 조금 더 따뜻한 공감과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걸 알아요. 정말 애쓰셨어요. 그 노력을 제가 봤어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잘했어요보다 고생하셨어요가 더 한국적으로 더 따뜻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어요를 언제 말하면 좋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일이 끝났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퇴근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이 말은 오늘 하루 힘드셨죠? 정말 애쓰셨어요. 라는 따뜻한 인사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나 수업이 끝났을 때입니다. 친구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수업을 끝까지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했어요.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세 번째는요, 누군가 많이 애썼을 때입니다. 행사를 준비했거나 발표를 했거나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 표현은 상대방의
그 일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아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하셨어요는 상대방의 노력과 힘듦을 알아볼 때 아주 자연스럽고 따뜻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고생하셨어요는 단순히 You worked hard 라는 뜻만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힘들었죠? 애쓰셨어요. 그 노력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일을 끝냈을 때 누군가 많이 애쓴 뒤에 또 따뜻하고 공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시험 공부를 밤새 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여기에서는 친구에게 말하는 거니까 조금 편하게 고생했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오늘 한국어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상황을 보고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가 시험 공부를 밤새 했어요. 친구가 밤새 공부했어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겠죠? 이럴 때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동료가 발표를 끝냈어요. 발표를 준비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쉽지 않죠. 동료가 발표를 잘 끝냈어요. 이럴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셨어요. 선생님도 수업을 준비하고 설명하고 학생들을 도와주셨죠? 그럼 선생님께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답을 확인해 보죠. 한번 같이 읽으면서 답을 봐요. 친구가 시험 공부를 밤새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생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동료가 발표를 끝냈어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높임법을 사용해서 마지막은 이야기했어요. 많으셨어요. 이렇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